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특종 기자 김남균의 사건 추적입니다. 먼저 김남균 기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충북인 뉴스 편집국장이시고 아주 해마다 특종 기사를 터트리는 우리 김남균 기자와 함께 새롭게 그 지역이든 전국적이든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그 사건의 이면이 뭔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좀 마음에 듭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이 충북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사건이 지금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도 울고 갈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 국장님, 네. 이게 2020년에 충주에서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충주 지역에 고등학교 2학년 또래의 남학생 네. 총 9명이 네. 그때 당시에 1학년이었던 여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사실인데요. 네. 이 범죄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순하게 한 명이 한 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한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그러니까 벌어진 범죄라는 면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자, 상당히 충격적인데 왜 이렇게 충격파가 이제서야 도달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시점으로 살펴볼게요. 지금은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2심 선고가 내렸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1심 선고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난 7월, 항소심 2심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양쪽 다 요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해서 네. 지금은 이제 대법원 마지막 판결을 이렇게 기다리는 단계죠. 네. 그럼 2심 선고는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2심 선고에서는요, 일단은 8명, 총 9명이 기소가 됐는데, 네. 재판에 회부됐는데, 9명 중에서 8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한 특수강간으로 기소가 됐고요. 한 명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강간으로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네. 기소가 됐는데, 일단 특수강간으로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전체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비적 요소로 추가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아동 청소년. 네. 그러니까 일반 강간으로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8명이 다 유죄가 선고가 됐고, 네. 그래서 이 중 2명은 실형이 선고가 됐고, 6명은 집행유예형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처벌이 좀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는 일반 강간으로 기소되었던 한 명 같은 경우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특수강간과 일반 강간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특수강간은 폭력과 협박 있잖아요. 네. 협박으로 동반해서 네. 행사해서 이런 성폭행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일반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위력.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든 아니면 알아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했든 이런 폭력의 수반 없이 범죄가 이루어졌다.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고인 9명 중 8명이 유죄를 받았고 8명 중에 2명은 지금 감옥에 있답니다.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 받았고 1명이 무죄를 받았는데 이 1명이 또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이 도대체 좀 궁금하긴 한데 피해자 보호도 있고 하니까 알아야 할 만한 수준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고 하고 이들의 이제 범죄
저지른 그 실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판결문을 통해서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말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더 좀 약합니까? 예. 그냥 그래서 이제 많게는 동시에 이제 한 5, 6명에서 그리고 기소된 모든 것들은 다 2명 이상이 예, 이 여학생을 갖다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제 불러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질렀고 사실은 그 부분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이 좀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일부 전체를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체가 다들 건장해요. 신체가 건장하고 온몸에 이제 문신이 새겨져 있거나 이렇고 그러면은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 그 우리 피해자가 이 조그만한 공간에서 동시에 문신을 한 건장한 이런 그 남성들 앞에서 얼마나 사실은 그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도 좀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고법 재판결이 났어요. 재판이 좀 늦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은 상당히 늦게 시작됐는데 수사는 반대로 상당히 일찍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실은 이런 사건이면 수사가 지금 그 우리가 이제 피의 사실이라든가 수사가 진행 중인 거는 공표가 안 되고 하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파장이 클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취재하다 보면 다 캐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수사가 시작된 거는 2020년 10월 14일입니다. 첫 조사가. 네. 예. 그래서 범죄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됐고, 그 10월 8일 날 이 피해 학생이 그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사실 외부에 이제 처음으로 알려진 거죠. 2020년 10월 14일 첫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에 충주경찰서에 그다음에 일주일 뒤 21일 날 다시 2차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그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대략적인 범죄에 이루어졌던 그동안의 엽기적인 그 성폭행 이거에 대해서 그 웬만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숫자는 많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 경찰의 이제 수사는 첫 조사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까? 예, 이제 검찰에 송치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경찰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정도 걸릴 사안입니까? 보통 이런 중대한 성폭력 사안인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사건을 이제 송치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파장이 큰 건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 이래요. 근데 1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왜 1년이 걸렸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워낙 범죄 가담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 그러고 검찰에도 다 그 송치 의견으로 하지 않았냐라면서 이제 저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걸렸고, 그런데 또 검찰이 기소를 한 거는 2022년 11월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검찰에 넘긴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1년. 그럼 2021년 10월 정도? 예. 야, 그럼 1년 걸려서 경찰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받아서 또 한 1년 만에 기소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수사가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성폭력 관련 그 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좀 이례적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웬만한 부분들은 기초 조사가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검찰은 왜 1년 동안 기소하는데 1년 동안 왜 기소를 미뤘냐.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데 사실 캐비넷에서 1년 동안 짱박아 놨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충주 지역사회 일각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쉬쉬했던 게 있습니까? 보니까 뭐 시의원 아들 얘기도 나오고 뭐 유력 인사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뭐 좀 그것도 관심이 있는데요. 우선 충주 지역의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건이 나니까 사실은 이제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제 실태 파악을 하거나 이런 이와 유사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 전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다들 그 충주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도 멘붕이 오는 거죠. 어허. 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에 혹시나 이런 가해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이런 연루된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 학교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충주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 지도를 맡았던 선생님들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아름아름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누구 하나 처벌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런데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초기부터 충주 지역에 이제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이 연루가 됐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퍼지면서 이상하다. 거기다가 언론의 보도도 없죠. 네. 보도도 없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처벌했다. 이런 여기 얘기도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지? 상당히 이상한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은 보니까 뭐 국립대 교수 아들, 전 검찰 직원 아들, 현직 시의원 아들까지도 뭐 거기 사건에 연루된 건 맞죠? 예, 제가 확인한 거는 우리 이제 국립대학교, 네. 예, 지금 국립대학교 교수의 자제분, 예, 그다음에 아까 학부형 중에는 그다음에 이제 검찰, 전 검찰 직원, 그다음에는 현직 시의원, 그다음에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이제 관계자, 예,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좀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뭐 보도도 상당히 늦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워낙 이 죄질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그 기소가 이제 워낙 늦어지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고등학교 버젓이 졸업하고 네. 대학 가서 있고 일부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또 뭐 아빠랑 같이 여행도 하고 막 그 이제 파악해본 그들의 일상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냈고 해피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이제 우리 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부모들 중에 일부는 그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래서 시의원에 당선된 분도 있고, 또는 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시도한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연좌제를 적용하는 법률은 나라는 아니지만, 과연 자식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재질이 안 좋은 범행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스스로는 납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이제 무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충주시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초 의장 후보로 확정된 사람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의장이 됐는데 이 사건에도 이제 관련이 있나 봐요. 국민의 충주 시의원들이 뭐 기자회견들 해가지고 그 당초 의장 후보의 아들이 이 사건과 뭔 사건이 문제가 있느냐 무죄 판결도 받았는데 뭐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사안을 알게 됐거든요. 네. 충주 지역에 성폭행 사건이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참 우선은 2심 있잖아요. 네. 판결이 있기 전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충주시의회의 의원 정족수가 19명이고, 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1명,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8명이어서 관례적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하반기 의장을 갖다가 이제 선출하는 거였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2명이 이제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1심, 2심 모두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재판에 회부됐던 네. 그 가해자의 그 부모, 시의원이, 그러니까 선출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제 의원 2분 정도가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좀 있으면 항소심 판결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
충주시의회 의장이 된다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밀양이 시장부터 해서 지역 인사 100명이 나와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장이 되게 크다. 이제 자격이 이제 저기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는 그 사람을 뽑아준 거예요. 아하. 이제 뽑아줬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어쨌든 그 내부에서는 의장 후보로 그 사람이 추천이 됐지만 이제 의원 그 전체 이제 본회에 얘는 민주당 8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민주당 의회 의원들하고 그 반대 의견을 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찍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딴 사람을 찍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2명이 이탈해서 그랬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출마한 사람이 10표. 국민의힘 원래 이제 그 성폭행 범죄 자제분이 연루됐던 그분이 9표로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두 사람을 갖다가 한 명은 제명하고 한 명은 탈달 공고를 해서 두 분 다 이제 무소속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분들의 논리는 저 당신네들은 해당 행위자다, 배신자다 하면서 이제 제명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충주시의원들은 이 사건이 그 당초 의장 후보 아들 연루된 건 몰랐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예. 이제 궁금한 거는 아들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무죄가 죄가 없다는 뜻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라는 게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죠. 네. 뭐냐면 그 완전한 죄가 없다가 아니라 범죄 증명이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할 만큼 네.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사건과 연루는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처벌할 만큼 범죄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범행 자체를 보면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정에서 다 우리 이제 지역의 시의원들이면 지도층이고 이제 어른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은 다반사 아니냐. 그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라거나.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전직 국민의힘 소속 문제를 제기했던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몰랐다는 거는 말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에는 조기령 시장도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거나 또 하여튼 그런 식의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가해자 측, 피고인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김남균 국장님 기사 보니까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일단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이 피해 학생은 제가 우리 방송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다고, 보복을 되게 두려워했다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10월 8일 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경찰 조사가 10월 14일, 21일 있고 그 학교 폭력 그 심의위원회가 10월 말에 열려요. 근데 이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가해자들도 오거든요. 그날 와요. 그런데 이제 충주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두 교육청에서는 시간대는 구분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날 가면 가해자들도 오는 거잖아요. 같은 공간에. 네. 시차는 이제 두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결국 불참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참석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우리 충청북도가 아닌 다른 광역 거주지로 전학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업을 중단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하다못해 여성인권단체라든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다 연락을 끊고 은둔의 삶을 살아가요. 인생이 완전히 쭉 망가졌죠. 그런데 이제 그럼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됐냐. 학교 폭력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총 9개의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학교 폭력 발생했을 경우에 네. 가장 센 게 가장 센 게 퇴학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낮은 단계가 전학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우선
평가에 딱 그 매뉴얼이 있어요. 총 5가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심각성. 이 사안이 심각하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속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있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의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성의 정도. 다섯 번째는 화해의 정도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심각한 사건이죠. 네. 얼마나 지속됐냐?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인들이. 자, 그렇죠. 고의?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 반성했냐? 여기 있는 가해자 9명 중에서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반성문 있잖아요. 제출한 친구 딱 2명밖에 없어요. 반성 안 됐죠? 화해? 안 됐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형사 공탁 있잖아요. 네. 뭐 요것에 몇 명이 했지만 1심 때까지, 그것도 1심 때까지 공탁을 걸은 사람은 가해자는 1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화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안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각 항목당 4점인데 높을수록 네, 이제 네. 안 좋은 건데 이거 2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그러니까 그 학폭 심의위원회는 퇴학 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학 조치를 해요. 그 학교. 네. 그 학교. 그러면서 왜 그랬냐, 왜 전학 조치를 했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여기서는 이 퇴학 대상에 해당하긴 하지만 만약에 퇴학을 시켜버리면 이 학생들이 그냥 다시 모여가지고 시간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충주에서 제2, 제3의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2의 범죄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전학 조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울리지 못하게끔 시군을 다 달리해서 뿔뿔이 흩어놓는 전학 조치를 한다. 어디로 갔어? 충북 도내로 갔어요? 예, 도내에, 그러니까 충주시가 아닌, 예, 뭐, 그래서. 그럼 그 학교 가가지고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일견,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말이긴 해요. 흩어놓는다.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조치로 인해서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업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고, 그다음에 대학 일부는 대학 또 갔고. 그 2021년, 2022년 2월에 졸업을 했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20년에 2학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에 3학년이었어요. 3학년. 그 2022 학번으로 대학교를 갔겠네. 예. 그거 많이 갔어요? 예? 다 갔어요? 좀 일부만 확인이 돼서 아직. 2022 학번으로 대학도 다니고 어디로 갔대요? 예? 그건 아니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갔는지 뭐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 기사 보니까 무슨 해외여행도 갔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예. 그러니까 SNS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폐쇄 이제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김 기자님 취재하면서 그 이 가해자 학생이라든지 아니 피고인이라든지 지역 사회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재수 없이 걸렸네 뭐런 아니 그럴 애들이 아닌데 뭐 이런 거 자, 있잖아요. 우리가 밀양 사건에서 보면은 뭐냐면 하다못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조차도 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이 피해자 때문에 단약물 다, 밀양물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2차, 3차 가해 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그 합의를 종용하면서 학교까지 쫓아가서 결국 그 피해, 이제 밀양 피해, 이 학생들이 학업도 이제 계속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정도보다는 정도는 낮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 분위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언론도 사실은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자 일단 기소가 됐고 재판 회부가 됐으면 또 우리가 이제 검찰 법원 출입기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이 사안이 인지가 됐었을 거예요. 인지가 안 됐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인지가 됐었을 건데도 보도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사건의 파장에 비해서는 보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데 이 사건이 최초에 보도가 된 거는 2023년도 4월 경에 청주에 있는 한 인터넷 신문이에요. 예, 여기에서 한 3차례 정도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국운동연합의 오천도 대표가 그 양반 좀 퍼포먼스를 눈에 띄게 하잖아요. 네. 2023년도 7월경에 충주지방법원 앞에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아주 큰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한 낙문석을 갖다 놓고 큰 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면은 오천도라 대표에 대한 사회적인 뭐 평가 뭐 이런 건 제쳐두고라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면 언론에 보도될 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천도 대표가 하여튼 뭐 밀가루라도 뿌리면 사실은 다 보도를 하잖아요. 그때도 보도가 딱 그 신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매체만 성주일보라고 하는 곳과 그 지역에서는 중부매일 딱 요 두 군데에서만 보도가 되고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2월 1심 선고가 나니까 법원에서 보도자료라든가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서 이제 쭉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쭉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최초로 이제 유일하게 취재를 했었던 이 언론사 관계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왜 하나도 보도를 안 하더라. 그러고 자기가 답답해서 충주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사회단체도 연락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했는데 다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 지역에 이제 그 사회단체 관계자 쪽에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거나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못한다. 못한다. 예, 네, 뭐 다른 사람끼리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어쨌거나 사건 초기부터 충주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그 자제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그 소문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충주 지역에서는 사실은 침묵이에요. 근데 이 침묵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어떤 피해 학생에 대한 사실은 폭력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피해 학생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가해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지역 사회에서는 쉬쉬하고 있고 뭐 이래서 이게 그래서 주목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 추적하는 사람이 또 유튜버가 또 생기겠는데 김 기자님 추적해서 아니 근데 한 가지 제일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가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요 보면서 현재 그 지금 이제 2심 판결이 있고 이제 있지만 지금까지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 그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어떠한 조력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면 우리 이제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과 충청북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적, 심리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치료해주고 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폭위가 열리고 전학을 갔잖아요. 네. 충북도 교육청에서는 전학을 가는 순간 충청북도의 교육청의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주려고 이런 심리적인 것들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전학을 가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당 다시도로 전학 가면 그쪽에 통보를 안 하나 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 뭐 도와주라, 이게 좀 챙겨주라. 그러면 여기서 못하니까 이런 중대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법률적으로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전달해 줄 수도 없고 그 전달해 줄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친구는 혼자 달랑 가서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냐. 보니까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국선으로 선임된 변호사인 네. 것 같아요. 네. 1심과 2심 재판에 국선 변호인이 제가 재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한 차례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네, 피해자. 여학생 측을 이제 네. 챙겨주고 변호해야 될 네. 변호사는 안 나왔다고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우리 이제 지금 이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서 이 성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님들께서는 좀 이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는데 그 형량이 낮게 나온 이유 중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그 처벌 있잖아요. 네.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높게 나왔을 건데 그게 없다. 왜 그 피해자의 변호인은 그런 피해자의 변호인이 의견서 하나만 냈어도 이 형량은 되게 높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잘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그런데 한 번도 제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또 법조계로부터 이 받아야 될 시스템 있잖아요. 에서의 도움이 전적으로 차단됐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차단된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저 특종 기자 김남균 기자님의 취재 후기 취재하고 나니까 어때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나는 게 피해 학생은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가해 학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에는 또 아직 미성년자 그러니까 이제 소년범 사이에 이제 발생한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연좌제로 책임져야 될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이제 고기에 연루된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아무 잘못이라든가 죄책감 없이 이거는 그 이제 두 인사가 한 분은 민주당 쪽 관련 인사고 한 분은 국민의힘 관련 인사인데 그 이런 그 선거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실제로 나왔고. 그러니까 가해자는 정말 회피했구나. 자식도 가해자도 회피했고 가해자 부모도 문제의식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은 힘없고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피해 학생의 고통만 2중, 3중으로 또 고통받는구나. 이게 우리 사회의 씁쓸한 어두운 단면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때에 맞춰서 이 코너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 김남균 기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 미리 한번 브리핑을 하자면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뭐 요새 특정 고등학교 인맥이 어떻게 거기에 이제 개입했냐 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충북 인재평생교육원장 지금 검찰 수사만 받은 줄 알았더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오는 16일 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열린답니다. 야, 어떻게 산하기관장이 자기에 대해 검찰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데 안 가르쳐 줬는지 들었는데도 모른 척 했는지 충북도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큰 게 있었죠. 청주시 공무원 5억 원 횡령한 의혹으로 지금 구속됐습니다. 이게 청주시청만 해도 지금 사건 사고가 넘치고 있어서 조만간 특종 기자 김남균 기자를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